자, 잠시 잘 쉬셨나요? 자, 10주 차 3차 시가 됐습니다. 마지막 차시니까 우리 힘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 사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자, 사채에 대해서 좀 더 문제를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7월 1일 서울에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 액면가 2천만 원짜리, 즉 만원짜리를 발행하고 액면 금액으로 발행했대요. 그러면 발행가와 액면가가 같다라는 뜻이죠. 네. 당좌 예입하다. 그래서 2천만 원을 당좌예금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당좌예금 2천, 대변에 사채를 2천. 12월 31일 날 결산이 와서 이 6개월분의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자, 6개월분의 이자는 2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되겠죠. 자, 계산식을 보면 2천만 원 곱하기 10%. 자, 10%는 연입니다. 항상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몇 퍼센트다 몇 퍼센트다 이건 연이율이에요. 그래서 연 10%. 10%이기 때문에 몇 달로 나눠요? 그렇죠. 12달로 나누고 우리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6개월치만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999999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 올려서 100만 원. 그래서 차변의 이자 비용 100만 원, 대변의 현금 100만 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심화학습 문제 가겠습니다. 자, 1월 5일 주식사 P&G는 액면총액 100만 원이네요. 그죠? 자, 100만 원. 그리고 만원짜리 사채를 얼마에? 9천 원에. 자, 그러면 총 몇 주인자 100만 원을 만 원으로 나눠보면 100주라는 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100주를 9천 원에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받아 보통 예입하다 그랬으니까 보통 예금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예금 차변으로 옵니다. 차변으로 올 때 내가 9천 원에 발행했으니까 100주 곱하기 9천 원 하면은 90만 원이에요. 그런데 사채의 액면 가격은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얼마만큼 손해봤어요? 10만 원만큼. 자, 10만 원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10만 원을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두 번째, 위 사채이자 10만 원을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원래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으면 이자를 지급할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각은 여러분 나중에 또 배울 시간이 있어요. 그때 배우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그냥 이자만 지급한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으로 몽땅 다 처리할게요. 그래서 이자 비용 10만 원, 현금 10만 원 이렇게 합니다. 할인 발행을 하거나 할증 발행을 할 때는 상각을 한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3번 5월 10일 백두는 액면 총액 500만 원짜리, 즉 만원짜리를 만원에 발행하고 당좌 예입하는데 뭐가 들었어요? 사채 발행비 1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 사채 발행비는 사채 발행 가격에서 뺀다고 그랬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500만 원짜리를 빼니까 총 얼마예요? 490만 원이죠. 그죠? 490만 원인데 문제는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채는 일단 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나 얼마 받았죠? 500만 원 받았죠. 당좌예금 500만 원 받았죠. 그리고 현금 10만 원 나갔어요. 그러면 대변이 510만 원, 차변이 500만 원이에요. 그럼 얼마만큼 차이 나요? 10만 원만큼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20만 원은 할인 발행 차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액면가로 발행할 때 사채 발행비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정리한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액면 발행할 경우에 사채 발행비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다. 6월 1일 주식회사 한라는 액면 총액 400만 원짜리인데 9천 원에 이미 할인 발행을 했어요. 그죠? 할인 발행 여기서도 마이너스. 그다음에 사채 발행비도 액면가에서 저기 발행가에서 마이너스라 그랬어요. 그럼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는 더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올 거예요. 보세요. 액면이 400만 원이니까 사채는 일단 400만 원이 나갑니다. 그죠?
자, 발행했어요. 400만 원. 그리고 현금 10만 원 나갔죠. 현금 10만 원. 그럼 여기 다 더하면 410만 원. 그런데 나는 9천 원에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4, 9, 36, 360만 원 받았습니다. 자, 360만 원 받았으니까 원래대로 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40만 원이어야 되죠? 그죠? 40만 원이어야 되는데 사채 발행비가 10만 원이 있네요. 제가 더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10만 원을 더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할증 발행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 사채 발행비를 빼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자, 3월 5일 날 주식회사 광주는 액면총액 1,000만 원, 만원짜리를 얼마? 11,000원에. 자, 그럼 얘는 플러스, 즉 할증 발행했어요. 그리고 보통 예금이고 사채 발행비가 20만 원인데 자기합수표를 지급했대요. 자, 자기합수표는 뭘로 정리하죠? 현금이죠, 현금. 자, 그러면 현금이 20만 원 일단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채는 1,000만 원 발행했죠. 그래서 그대로 1,000만 원 발행했습니다. 근데 돈 얼마 받았어요? 1,100만 원 받았죠. 그죠? 자, 1,100만 원에서 다른 색으로 한번 할까요? 1,000만 원과 20만 원. 1,100만 원에서 1,020만 원을 빼니까 얼마예요? 80만 원만큼만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에요. 만약에 사채 발행비가 없다. 사채 발행비가 없다. 그러면 원래 얼마여야 돼요? 100만 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1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사채 발행비가 20만 원 있어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8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채 발행비를 빼준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이해가 안 되시면 스톱 시켜놓고 다시 풀어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요거 좀 어려운 문제였으니까. 자, 6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7월 1일 주식회사 대자는 액면이 1,000만 원짜리 9,620원에 발행했어요. 아유, 뭐 이렇게 복잡할까요? 그죠? 9,620원에 발행을 했고 1,000만 원 나누기 만주 하니까 1,000주네요. 그죠?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0주입니다. 그죠? 현금으로 받아 보통예금했다. 보통예금이 늘죠. 자, 보통예금이 얼마 늘까요? 현금으로 받아 보통예금하고 사채 발행비는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현금으로 받아 보통예금한 거는 사채 발행비인 962만 원, 9,620원 곱하기 1,000주입니다. 그래서 962만 원이 보통예금이 되고요. 사채 발행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럼 대변에 사채 발행비 20만 원 일단 현금 나갔습니다. 그죠? 두 개는 완성했죠. 그 다음에 사채의 총 액면가액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사채 1,000만 원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할인 발행을 했느냐라는 거죠. 자, 1,000만 원에서 962만 원을 빼면 1,000만 원에서 962만 원을 빼면 38만 원입니다. 38만 원만큼 할인 발행을 했는데 뭐가 있었어요? 사채 발행비가 있었잖아요. 사채 발행비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 경우 더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더하기 20만 원 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58만 원이 됐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좀 어려운데 그래도 풀다 보면 여러분 거 돼요. 자, 위 사채의 이자를 5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사채가 아니라 이자 비용 50만 원, 현금 50만 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사채와 관련된 문제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자본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저희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예. 자본금. 자, 자본금 가보겠습니다. 자본금이 뭐였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금.
네. 순수하게 우리 회사의 자산. 순자산이죠? 네. 자, 그래서 자본금을 좀 쉽게 얘기한 거 보면 여기 부채로 표시되며 자, 채권자가 제공하는 자금은 부채. 그리고 소유주, 출자자나 주주가 제공하는 거는 자본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라는 게 성립이 되죠. 그러면 개인 자본이 있고 법인 자본이 있습니다. 자, 개인 자본은 개인 사업자들, 우리 슈퍼마켓의 사장님, 또 음식점의 사장님, 휴대폰 판매하는 영업소의 사장님, 이런 사장님들을 개인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법인 기업은 뭐 삼성, 뭐 그다음에 LG, 뭐 법인은 많죠. 자, 개인은 앞에 주식회사가 안 붙어요. 그런데 법인은 주식회사가 붙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어요. 네. 자, 개인 기업의 자본은 뭐라고 하느냐? 인출금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인출금. 자, 그래서 개인 기업은 출자자가 현금, 상품, 건물 이런 거를 출자해서 가시를 하는데 일단 자본금 계정만 사용을 하고요. 인출하면 차변으로 인증합니다. 그래서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여기는. 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총액과 부채총액, 자본에서 부채를 뺀 게 뭐라고요? 자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현금을 출자해 영업을 개시하다. 그러면 이 출자금 자체가 자본금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을 추가로 출자했다. 그러면 얘는 건물이니까 현금이 아니라 뭐예요? 현물이죠. 그래서 그대로 건물 들어오고요. 자본금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자, 결산 시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을 때 손익이라는 대체 계정을 이용해서 차변에 손익이 생기고요. 대변에 자본금이 생깁니다. 이렇게 대체시킵니다. 요거는 이제 결산에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결산 시 당기순 손실이 생겼다. 그러면 자본금이 그만큼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자본금이 생긴 겁니다. 자,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출금이라는 계정 쓴다 그랬죠? 자, 인출금 밑줄 그으세요. 기업주가 기업의 현금이나 상품을 무슨 용도로? 개인 용도로.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개인 사업자의 개인은 개인이 아니죠. 사장님은 그 기업의 돈이 자기 돈이나 마찬가지죠. 개인 기업은. 법인은 좀 다르죠. 그죠? 네. 그래서 개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 인출금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기업주가 현금을 인출하면 현금이 나갔어요. 나갔죠. 그랬을 때 뭐로 한다? 자본금이 아니라 뭘로 해요? 인출금이라고 해요. 결산 시 인출금을 어디에다 대체해요? 자본금에 대체합니다. 그래서 인출금이 차변에 있으면 대변에 인출금. 만약에 대변에 인출금이 있다. 그러면 차변으로 보내고 자본금을 그만큼 증가시키는 거예요. 요 반대 붕괴도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붕괴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출금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장이 개인적으로 쓴 돈이다 라고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회사 자본 가겠습니다. 주식회사 자본은 한 명 이상만 발기인으로 하면 돼요. 즉 한 명 이상 주주가 있으면 돼요. 자, 주식은 100원 이상 균일 금액으로 발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쨌든 주식을 발행을 해요. 근데 예전에는 주식이 한 5천만 원 정도 있어야지만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본금 0원이어도 설립할 수 있어요. 대신 주식 발행하거든요. 그걸로 대체시키는 거예요. 근데 주식회사는 반드시 법인 신고를 먼저 해야 돼요. 즉 법인 등기라고 하는데 법인 등기부등본이 있지 않는 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반드시 법인 등기부등본을 먼저 작성한다. 근데 얘는 정관에 의해서 작성하고 법원에 등기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주식회사는 반드시 등기하셔야 됩니다. 이제 주식회사는 뭐라 그랬어요? 자본금이
주식이라 그랬죠? 주식을 발행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사채랑 똑같아요. 우리 전 시간에 사채,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기억나시죠? 똑같아요. 자, 액면이니까 얘는 밑줄 그으세요. 주식의 액면 금액을 발행하는 방법입니다. 주식에 이렇게 보면 뭐 10,000원짜리다. 그럼 10,000원짜리. 뭐 100원부터 시작하니까 50원짜리는 없어요. 100원부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뭐 5,000원짜리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할인 발행은 주식을 덜 받고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차익이 생기면 뭐라고 한다? 밑줄 그으세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얘 자본이에요. 자본에 있습니다. 자, 할증 발행은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아, 계정 까먹기 너무 어렵죠. 그래도 외우셔야 돼요. 주식을 할인 발행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을 할증 발행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 계정으로 정리한다. 자, 회계 처리 보겠습니다. 주식은 액면 금액으로 발행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자, 100원 주고 발행했을 때 차반에 100원, 대변에 자본금 100원. 얘는 별로 똑같죠? 근데 이제 이하로 발행했을 때, 즉 100원짜리 주식을, 자, 100원짜리 주식을 얼마예요? 90원에 발행한 거예요. 그러면 현금 90원 받죠. 그리고 자본금은 원래 100원이니까 100원. 얘는 액면가 써주는 거니까요. 그죠? 그럼 얼마 차이 나요? 10원. 이 10원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랍니다. 주식을 발행하는데 할인해서 발행했다라는 의미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액면 금액이 100원짜리를 얼마에 발행한 거예요? 120원에 발행한 거예요. 100원짜리인데 우리 회사의 공신력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주식값이 막 오르고 있어. 그러면 할증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120원 발행했어요. 자, 그러면 나는 돈을 얼마 받아요? 120원 받죠. 그리고 액면가 써주는 거니까 100원 써줘요. 그럼 얼마만큼? 20원만큼 초과해서 발행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합니다. 자, 자본에는 아까 자본금 했어요. 자, 두 번째는 자본잉여금이라고 있어요. 자, 자본잉여금이 있는데 자본잉여금은 말 그대로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요 잉여금이라는 뜻은 뭐죠? 뭔가가 남았다라는 뜻이죠. 즉 이익을 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에서만 발생해야 돼요. 여기 밑줄. 자본거래에서만 발생되는 잉여금인데 자본을 증가시키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잉여금은 나중에 결손금 보존이나 자본 전입 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이건 이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뭐에만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럴 때 하는데 대부분이 결손금 보존할 때만 자본잉여금을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본잉여금엔 뭐가 들어가냐? 잉여금이니까 뭔가가 넘치는 거죠. 즉 이익을 봤을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잉여금이고 감자차익은 자본의 주식수가 이제 주식이 너무 많아서 자본금이 너무 과하니까 얘를 좀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감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감자 차익. 그다음에 자기 주식을 샀다가 팔았는데 이익을 보는 걸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익잉여금은 말 그대로 이익잉여금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영업을 하잖아요. 즉 물건을 사다가 물건을 팔았어요. 그럼 이익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이익 본 거가 이익잉여금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본래 목적을 위해 수행한 영업활동 결과에서 발생한 순이익입니다. 영업활동 결과에서 발생한 순이익, 즉 단기순이익을 모아놓은 게 이익잉여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익잉여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 단기순이익에서 우리 주식회사는 주주들 있잖아요. 주주들한테 뭐 해야 돼요? 배당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 배당금을 다
보내놓고 나머지가 유보된, 즉 사내에 있는 금액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익잉여금인 거예요. 자, 이익잉여금의 대표적인 게 이익준비금인데 이익준비금은 상법에서 정해놨어요. 얼마만큼? 자, 금전배당의 10분의 1. 금전배당이라는 건 현금 배당을 얘기해요. 주식 배당 아닙니다. 주주들에게 현금 배당을 할 수 있거든요. 그 현금 배당의 10분의 1을 적립하게끔 법으로 정해놨어요. 왜냐하면 몽땅 다 이익금을 주주들에게 주면 나중에 회사에 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요. 그럼 갖다 쓸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익준비금, 즉 준비되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얘를 무조건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만 적립하게끔 돼 있고요. 그 이상은 적립을 못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럼 더 적립하고 싶으면 주식을 더 발행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금전배당, 즉 현금배당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되고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만 이익준비금은 차곡차곡 모아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아직 처분되지 않은 이익잉여금을 얘기하는데 올해 우리가 영업을 했다. 그러면 올해 결산 언제예요? 12월 31일 날. 12월 31일 날 당기순이익이 나오면 얘를 곧바로 주주총회를 열어서 땅땅땅 해갖고 확정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연도로 넘어갈 때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가요. 이거를 다른 말로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분이 되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분개 보겠습니다. 자, 현금 100만 원을 단기차입금 20만 원. 단기차입금 뭐예요? 빌려온 돈이죠. 자, 얘를 포함해서 출자했다. 자, 출자라는 건 회사를 차렸다라는 거예요. 차려서 영업을 개시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현금은 그대로 현금으로 들어와요. 차변에. 그죠? 그다음에 단기차입금은 포함해서 100만 원이었으니까 단기차입금은 빚으로 난 거야 되죠. 그래서 대변의 단기차입금 나머지 80만 원이 자본금이 됩니다. 이렇게 자본금. 자, 두 번째, 기업주가 거래처의 외상매출, 거래처의 외상매출 20만 원을 회수해서 아이쿠 자기가 써버렸네요. 그죠? 개인적으로 썼다. 개인 기업의 대표주가 개인적으로 쓰면 뭐라 그랬어요? 인출금이라는 계정 쓴다 그랬죠? 그래서 차변에 인출금인데 뭘 받은 거냐? 외상매출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외상매출금을 그만큼 줄여주셔야 돼요. 3번, 기업주가 원가 10만 원의 상품을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개인적으로 갖다 썼대요. 그럼 일단 상품이 나가야 되죠. 그죠? 상품이 나가는데 상품이 처음에 뭐인 거예요? 사온 거죠. 그래서 매입 또는 상품 해갖고 10만 원이 나가요. 그러면 차변에는 개인적으로 썼으니까 인출금 계정으로 정리하시면 되죠. 요거 매입 또는 상품. 네, 우리가 2분법, 3분법 배웠어요. 네, 2분법으로 한다. 그럼 얘는 상품이 되는 거고요. 3분법으로 한다. 그럼 매입이 되는 거죠. 네. 자, 4번. 기말 결산 시 당기순이익 40만 원이 생겼대요. 자, 당기순이익은 이익을 본 거죠. 이익을 봤으니까 자본금에다 넘겨줍니다. 넘겨줄 때 손익이라는 계정을 쓴다 그랬어요. 차변의 손익 40, 대변의 자본금 40. 그럼 우리 회사의 자본금이 40만 원이 그만큼 축척이 됐죠. 5번은 손실을 봤습니다. 손실을 보면 자본금 계정이 그만큼 감소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자본금 계정이 차변으로 옵니다. 20만 원 그리고 대변의 손익으로 대체 분개시키십니다. 기말 결산 시 인출금 차변 잔액이에요. 자, 인출금이 차변에 50만 원이 있어요. 자, 인출금이 50만 원이 있다. 그럼 얘를 없애려면 어디로 가요? 대변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대변으로 50만 원이 왔어요. 그러면 그거만큼 회사의 자본금을 그만큼 줄여줘야 되죠. 그래서 차변의 자본금 5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50만 원이라 그랬어요. 5만 원입니다. 잘못 얘기했어요. 네. 자, 그래서 인출금 대변의 5만 원. 그리고 차변의 자본금 5만 원. 그래서 자본금이 얼마만큼 줄어요? 5만 원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자, 문제 2번. 다음 거래를 분개하시오.
보통 주식 이게 보통주 주식입니다. 이렇게 오타가 많죠. 보통주 주식 40만 주를 총 주식수로 하는 주식회사 나눔을 설립하고 그중 10만 주를 액면 발행했습니다. 자, 액면 발행했고 대금은 당좌에 입했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돈은 그렇죠. 10만 주 곱하기 액면 가격인 500원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이 당좌예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차변의 당좌예금 5천만 원, 그리고 자본금이 5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40만 주 중 10만 주만 발행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총 발행 주식수가 80만 주예요. 그죠? 80만 주 중에 얼마를 발행했어요? 20만 주만큼만 발행했는데 100원짜리를 얼마에? 90원에. 어이구 할인 발행했네.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나올 것 같다 라고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29, 18, 1800만 원이네요. 자, 1800만 원을 당좌예금에 받았고 자본금은 20만 주니까 2천만 원이죠. 그럼 얼마만큼 할인 발행된 거예요? 200만 원만큼 할인 발행됐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할인 발행했다.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번 주식회사 한양을 설립하고 총 발행 주식수 20만 주 중 5만 주를 1,000원짜리인데 1,100원에 발행했어요. 그러면 플러스 할증 발행한 거 보이죠? 그러면 50만 주 곱하기 1,100원 하니까 5,500만 원을 당좌예금에 넣었죠. 그래서 5,500만 원 당좌예금 넣고 자본금은 50 곱하기 1,000원 해서 5천만 원이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500만 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잡히게 됩니다. 자, 심화 학습 문제 가겠습니다. 현금 200만 원과 단기 차입금 20만 원을 포함하고 건물은 50, 비품 10만 원을 출자해 영업을 개시하다. 자, 그럼 들어온 거 한번 볼게요. 현금 들어왔고 건물도 들어왔고 비품도 나갔어요. 차입금은 어차피 대변에다 차입금, 즉 부채를 발생시켜야 되죠. 그래서 현금 200, 건물 50, 비품 10만 원 이렇게 했어요. 자, 단기 차입금은 20만 원. 그럼 자본금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 200, 250, 260, 260에서 20만 원 빼니까 240만 원만큼만 자본금으로 해서 영업을 개시하면 됩니다. 기업주가 상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20만 원짜리예요. 판매할 때는 20만 원이지만 원가는 얼마예요? 15만 원. 15만 원을 가사용으로 사용했다. 자, 이때 원가 나갑니다. 시가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 원가가 나가서 상품 또는 매입이 15만 원 나가고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니까 인출금 15만 원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3번 기업주가 토지 100만 원을 추가로 출자했대요. 출자했다라는 건 우리 회사에 갖다 준 거죠. 차변에 토지가 100만 원 늘어나고요. 자본금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이거를 인출금으로 해놨다가 나중에 대체분기하셔도 됩니다. 뭘로 해도 된다고요? 인출금으로 해놨다가 대체분기하셔도 됩니다. 자, 4번 기말결산 시 인출금 차변에 자, 차변에 인출금이 있대요. 자, 얘 없애려면 어디로 가요? 대변으로 보내야 되죠? 그래서 대변에 인출금 45만 원. 그리고 그만큼 자본금을 줄여줘야죠. 기말결산 시 당기순이익이 70만 원을 자본금에 대체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당기순이익은 어디에서 발생되죠? 대변에 발생하죠? 예, 그래서 손익으로 대체 분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손익, 대변의 자본금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심화 문제 2번 갑니다. 미래 주식회사의 보통 주식 100주 액면 5,000원짜리를 액면 발행했다. 즉 100주를 5,000원 주고 발행했고요.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이 50만 원, 자본금이 50만 원 이렇게 발생하죠. 두 번째는 부각 주식회사의 보통 주식 500주 액면가 5,000원인데 7,000원. 오! 얘 무슨 발행이에요? 할증
증 발행했네요. 그런데 주식 발행비가 20만 원 있어요. 그러면 초과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뺀다 그랬죠? 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일단 주식이 얼마나 발행됐냐? 25 250만 원 자본금이 됐고 나는 얼마 받았냐? 75 35 350만 원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현금으로 20만 원이 나갔어요. 현금으로 20만 원 나갔고 350에서 250과 20을 빼면 주식 발행 초과금은 80만 원이다 라는 게 딱 되죠. 3번 액면 500원짜리의 보통 주식을 20만 주 발행 총 주식수로 하는 주식회사 한국을 설립하고 그중 5천 주만 발행했대요. 많이도 한 거 아니네요. 자, 5천 주를 400원으로 발행했어요. 500원짜리를 400원으로 발행했으니까 얘는 할인 발행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주식 발행을 위해서 지급된 주식 인수회비, 광고비는 모두 다 어디다 더한다? 할인 발행 차금에다 더한다 라고 했죠. 그죠? 자, 더해 줄 거예요. 그러면 25 자본금은 250만 원이고요. 그다음 내가 돈을 받은 건 200만 원 돈 받았어요. 그리고 현금으로 15만 원 나갔죠.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원래 여기서 차이 나는 100원이니까 얼마야? 50만 원과 15만 원을 더한 65만 원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 겁니다.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까지 설명을 끝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0주 차에 3차 시까지 모두 마쳤고요. 11차 시에는 직무평가가 있습니다. 직무평가는 딱 2시간만 오픈할 겁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에 답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공지사항에 다시 올리도록 하고요. 어차피 11주차에 강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 보시고 시험 마지막 3차 시에 시험 응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